자, 일단 요거는 별표 좀 쳐놓으라고 내가 저번에 했었나 모르겠는데 학교 시험 문제는 너무 잘 나오는 문제다. 근데 푸는 거는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는. 아니, 요령만 알면 되는데, 일단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기 길이가 같은 거야. 길이가. 근데 길이가 같은 건데 어떤 문제는 AX제곱이 여기 있는 경우도 있고 이 문제는 여기 있죠. 뭐 순서는 상관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길이에 대한 조건을 쓰기 위해서, 자, 우리 함수 같은 거 공부할 때 3분의 길이 구하는 거나 넓이 구하는 거나 이런 거 응용 문제로 많이 있었는데, 항상 니네가 머릿속에 인식을 해야 되는 건 길이가 같다라고 언급되어 있는 이 선분은 X축과 동일한 방향으로 뻗어 있는 선분의 길이란 말이야. 이런 선분의 길이를 계산할 때 니네가 항상 어떻게 했냐면 양 끝점에 X좌표가 반드시 존재할 거예요. 각 점에 그 X좌표의 차, 다시 말하면 큰 X좌표에서 작은 X좌표를 빼가지고 길이를 구하게 되어 있었어. 이건 2학년 내신 때 한 거니까 알아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근데 같다고만 나와 있을 뿐 얼마만큼의 사이즈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이 길이를 재기 위한 미지수를 쓸 거야. 다시 여기는 0인 거 알죠? X좌표가. 근데 여기는 모르죠. 그래서 시작이 뭐냐면 여기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K 같은 미지수를 쓰는 거야. 이유가 뭐라 그랬어? 이 선분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K라고 놨으면 이 선분의 길이는 X좌표 큰 거에서 X좌표 작은 걸 빼면 K 빼기 0이니까 길이가 얼마가 돼요? K가 되겠지. 이렇게 식을 세우겠다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길이를 측정하기 위한 미지수 세우기. 그럼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K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왔을 때, 자, K만큼 갖고 또 K만큼 갔으니까 요 점의 X좌표는 K 더하기 K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2K가 되는 거예요. 길이가 같다라는 거 계속 쓰고 있지. 그 다음에 뭐 할 것이냐, 안 써먹은 조건이 뭐냐면 어쨌거나 우리는 K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A를 계산하는 거 아니냐. 그쵸? 자, 그러면 Y는 사도 안 써먹었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네가 부여한 K는 실질적으로 요 점의 X좌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지수를 썼으니까 K라는 좌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입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대입해요? 이 식에다 넣어야 되겠죠? 물론 이 점의 X좌표는 2K잖아. 맞니? 그러면 이 점의 X좌표 2K를 여기다 넣어도 돼요. 아무거나 먼저 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난 순서상 그냥 아무거나 얘부터 해볼게. 이거 대입해도 되고 요거 대입해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다 나오잖아. 자, 그럼 K를 넣었으면 Y좌표가 뭐 나와? A 곱하기 K제곱이 나오죠? 맞나? 이해됐어요? 근데 잘 들어봐봐라. A 곱하기 K제곱 나왔잖아. 여기다 넣었더니. 근데 이 녀석의 Y좌표가 공교롭게도 이 점이나 Y는 살아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란 말이야. 자, 요 식은 니네 2학년 1차 함수와 방정식에서 봤던 그래프죠? 저번에 한번 내가 언급도 했을 거야. Y는 살아는 직선 위의 점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 했냐면 Y좌표가 4인 점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했었어. 따라서 고민할 것도 없어. 이 점이나 다 Y좌표가, 나는 계산했을 때 이거라고 했지만 4야. 4야.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점과 이 점이 결국은 무슨 좌표가 똑같다는 거야? Y좌표가 다 똑같은 애들이란 말이야. 다시 말할게요. 요 점하고 요 점은 무슨 좌표가 똑같아? Y는 뭐뭐뭐 위에 있는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 점이나 무슨 좌표가 똑같다? Y좌표가 다 똑같단 말이지. 2학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이래가지고. 그럼 굳이 좌표를 다 써보면 이 점의 좌표는 K, AK 제곱이 되는 거고 이 점의 좌표도 Y좌표가 어떻다고? 똑같다니까. 몇 번을 얘기해요. X좌표는요? 여기죠. 2K. 이해되니? 마지막은 어쨌든 우리는 뭘 찾는 거라 했어요? A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점은 결국엔 이 그래프 위의 점이잖아.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거를 먼저 대입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해도 되고 이거를 대입하고 나서 이걸 해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답은 나온다 했죠. 그럼 이거 대입하는 거 지금 안 했잖아. 얘만 했잖아. K 대입해서 이거입니다라고 계산을 해버렸잖아. 그럼 얘는 끝났어. 이건 아직 대입 안 했잖아. 누구 위의 점이요? 요거 위의 점이지. 따라서 마지막 과정은
여기다 넣습니다. 넣어볼게요. 이렇게 되지. 신기한 거 하나 이게 지금 신기한 거라기 그렇고 특징만 얘기해 볼게. 이거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지. 양변의 K제곱이 달라. 물론 이렇게 약분하는 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었어. 이게 0인지 아닌지 원래 체크를 해야 된다. 뭐가? K가 0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K 보세요. 0입니까? 양수죠. 0보다 큽니다. 자, 따라서 K가 0이 아니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약분을 해야 된다. 원래는 풀이 과정 쓸 때 이거 써야 돼. 자, 따라서 A는 하고만 남지. 3분의 4잖아. 그래서 답이 나와. 답은 이거야. 야, 근데 특징이 뭐냐? 이 문제는 Y는 4입니다가 없어도 답이 그냥 나와. 왜? 야, 내가 아까 지금 풀이 과정을 쭉 보세요. 두 점이 Y좌표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Y좌표 똑같은 걸 표시는 했으나 그게 4라는 점은 계산에 반영을 안 했죠. 더 어렵게 나오면 이게 없어. 그럼 이 문제는 이게 써있다는 얘기는 좀 쉽게 풀 수도 있어 너 라고 힌트를 준 거야. 그럼 잘 들어봐봐 얘들아. 이걸 써먹으면 풀이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점을 먼저 썼죠. 대입했죠. 이거 먼저 한번 해볼래? 야, 그림 보면서 한번 해봐. 저 점은 X좌표가 2K잖아. 그 다음에 Y좌표가 얼마야? 4점. 2K,4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여기다 먼저 넣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다 넣는다고. 자, 그럼 4는 3분의 1 곱하기 2K의 제곱이 되니까 자, 2K의 전체 제곱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맞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돼서 4가 날아가면서 K제곱이 3이에요. 제곱근이지. K는 뿔마 루트 3. 왜 두 개 나왔을까요? 아까 풀어봐서 알겠지만 K는 양수죠. 그래서 일단 답은 음수는 지워야 돼. 근데 왜 음수가 나왔을까요? 알고 풀자 우리.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잘 들어. 이차함수를 니네가 중3 때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접힙니다. 즉 대칭성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네가 찾은 K 중에서 양수는 이거죠? 루트 3?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얘가 루트 3이야. 그럼 마이너스 루트 3 왜 나왔냐면 이 그래프를 반으로 탁 접으면 이 점이 이거랑 만나지. 대칭성에 의해서. 그럼 니네는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냐면 요것만 길이가 같다고 책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이거 전체가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대칭이기 때문에 요 길이도 다 같아. 그럴 수밖에 없어. 대칭이기 때문에. 니네가 중3 때 공부하는 이차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칭축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K 말고 이거 K를 반대편으로 넘겼어. 이 좌표가 일로 넘어간 거야. 그러면 요점에 X좌표가 있겠지. 그게 뭘까? 이 녀석의 반대 방향 부호인 마이너스 K가 될 거지. 대칭이니까. 괜찮아? 무슨 말을 하는지? 선대칭 중학교 4,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오는 거야. 알았어? 자, 그럼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온 이유는 이거예요. 얘가 얘예요. 얘. 이것도 공부해야 돼. 근데 네가 미지수는 K는 요것만 찾아야 된다. 그럼 아까는 K를 구하지 않았죠.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 아까 지워졌잖아. 특징만 이해하자면 이걸 준 이유는 K를 구해서 대입하라는 거야. 대입. 자, 그러면 잘 들어봐. 이게 두 번째 풀이가 되겠는데 K를 구했으면 Y좌표는 얼마예요? 이 점의 Y좌표는? 방금 이거 대입해서 계산하면 끝냈죠? 그럼 얘는 임무 끝났어. 그 다음에 얘 보는 거야. 아까는 이거 대입해서 이거 했잖아. 순서만 반대야. 순서만 반대.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루트 3, 아까는 내가 이거라고 했지만 4라고 대답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자, 누구라고 했어? 루트 3, 4라는 점은 요 점이잖아요. 누구 위의 점이에요? 요 그래프 위의 점이죠. 따라서 대입을 거꾸로 순차적으로 한다. 4를 넣으면 루트 3의 점. 그래서 A는 원래 3분의 4 바꿔 나오지? 그래서 풀이가 두 가지야. 근데 특징이 뭐다? 이거 먼저 계산하게 되면 Y좌표가 4인 걸 굳이 쓰지 않아도 답이 나와.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이게 아예가 없어요.
하지만 풀 수 있다는 거 보여줬죠. y에서 안 써도 나와. 알았죠? 그래서 두 개를 좀 다 적어놓는 걸 추천할게요. 좀 간결하게 썼어. 이건 이미 풀이를 한번 했으니까. 자, 빨리 필기 좀 해보시고. 내신 문제 잘 나와요. 이거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필기 좀 해봐. 자, 다음 문제 18번. 얘도 잘 나옵니다. 다양한 버전이 나와요. 자, 일단 어떤 유형이라고 볼 수 있냐면 이차 함수에 정사각형이 낀 게 있죠. 이게 유형이 되게 많아. 종류가. 근데 이것조차도 나는 자신 있게 니네한테 뭘 얘기할 거냐. 단일화된 풀이 하나밖에 없어요. 참 이게 알고도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프가 일단 있습니다. 내부에 정사각형이 껴있고요.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8이에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8이야. 당연하지. 꼭지점의 y좌표가 어이구 잘못 썼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자, 거기까지 좋아. 근데 이게 정사각형일 때 대뜸 그냥 넓이를 구하래. 난리가 났죠? 식밖에 없는데 넓이를 무슨 수로 구하라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네가 이차 함수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칭성이라고. 이 녀석은 대칭축이 y축이죠? 그럼 직관적으로 뭘 할 수 있어? 이차 함수 그래프를 대칭축 기준으로 접으면 포개져. 근데 정사각형이 안에 정확하게 이렇게 끼겨 있단 말이야. 뭐가 가능하냐면 이 정사각형조차도 이차 함수 그래프가 접힐 때 똑같이 같이 접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이 반대편에 접히는 거야. 종이 접히듯이 이렇게 딱 접힌단 말이야.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정사각형조차도 대칭축이 y축이야. 이걸 선대칭이라고 니네가 초딩때했다고. 선대칭이 어디서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돼? 폭이 똑같겠지. 여기도 똑같겠지. 됐니? 괜찮아요? 자, 그럼 좋아. 그럼 알았다 치자. 뭐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아. 내가 저 15번 다음에 이거 푸는 이유가 15번 풀 때 시작이 뭐였어? 선분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미지수를 썼죠. K입니다. 얘도 이거랑 길이가 같아. 뭔가 또 미지수를 쓰자. 길이가 같은 걸 좀 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니?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엔 요 녀석의 x좌표를 K라고 할 거야. 물론 여기다가 놔둔데 아까랑 의도가 똑같다는 걸 느껴야 돼. 길이를 써먹기 위한. 여긴 물론 0이잖아. 야, 그러면 여기가 K면 길이가 K죠. 반대편은요. 이것도 길이가 K죠. 그럼 좌표는 어떻게 돼? 음의 방향으로 K가 쓰니까 마이너스 K가 되겠지. 그죠? 대칭성에 의해서 풀이가 가능하단 말이야. 아까도 그래요. 근데 아까는 대칭성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 얘는 적극적으로 써야 돼. 왜 만점 도전이겠어? 이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언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알겠어요? 자, 그럼 K 났다. 그럼 뭐 하면 되겠냐 그 다음에? 아까 K 놓고 어떻게 했냐? 대입했잖아. 왜? 이 점의 x좌표 아닙니까? 따라서 K를 넣습니다. 어디다가 넣어요? 여기다가 넣어야지.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8이지. 이거 해주면 또 못 풀어 이제. 잘 봐라. 이걸 애들이 자꾸 잘 못 푸는 이유가 단 하나야. 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도형의 넓이 계산하는 좌표 표면에서 도형의 넓이 계산하는 문제 겁나 공부 안 했거나 뭐 풀긴 했겠지만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숙달이 안 된 건데. 응? 니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이 삼각형의 넓이 계산하세요. 어떻게 했어요? 이런 거 많이 봤죠? 이건 어떻게 찾았어요?
두 직선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이 해라고 보겠다. 좌표 구할 수 있어. 이 점은요? 이 직선의 x절편이죠. 이 점은요? 이 직선의 x절편이죠. 다 계산해야 돼. 계산하면 3 나오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3 나와. 자, 이거 교점 찾아봐. 어떻게 되냐? 2x는 2니까 x는 1이고 y는 2네. 그 다음에 넓이 어떻게 찾았어? 3분의 길이 계산해야 되잖아. 밑변이고 높이죠. 밑변은 4지? 근데 잘 들어. 4라고 니네가 찾았을 때 높은 확률로 여기 3칸이고 여기 1칸이니까 4라고 썼을 거야. 그렇게 공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자, 답을 먼저 내볼게. 일단 4죠? 높이는 파란색의 길이 2칸이죠? 여기 있어있으니까 2칸이죠? 4 곱하기 2 나누기 2니까 넓이가 4야. 근데 이것도 잘 못했어야 돼. 왜? 그림을 못 그리거든. 그림을 못 그려. 이게 종특이야. 함수 못하는 애들의 공통점은 그림이 개판이라니까. 아예 못 그려요. 예? 근데 이것도 많이 틀리지만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일대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이 삼각형의 넓이가 예를 들어서야 8입니다. K를 구하세요. 이러면 또 못 풀어. 장담하는데 이거 진 오답률 쩔었어 이거. 왜 그런지 알아? 근본적인 원인은 이거를 손가락으로 세서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니네 이거 반성해야 돼. 지금이라도. 지금 내가 문제를 막 만들어서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잘 들어라. 이건 칙이 다 나와 있죠. 잘 보라고 인간들아. 여기 3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3입니다. 여기도 3입니다. 다음에 이거 x절편이었죠? x절편 계산하면은 자 마이너스 k분의 1이에요. 요즘은 교점의 좌표지.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해야 돼. 뭔가 나올 거 아니야? 좌표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거야. 이거 마이너스 k분의 1이죠? 이게 밑변인 건 알아.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 여기 3칸이고 여기 1칸인 걸 셌던 애들은 이거를 선분의 길이, 이 파란색의 밑변의 길이를 못 계산해. 왜 그런지 알겠어요? 여긴 3이니까 3칸인 거 누가 모르겠어. 이게 몇 칸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손가락으로 세는 인간들은 이거 절대로 못 푼다고 내가 확실한다고요.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그리고 이거 연립도 못해 심지어 애들. 믿을 수 있어요. 이거 다 K좌표 나와. K문자 나와. X좌표랑 Y좌표. 이것까지 얘기하지 말고 요거 좀 보여주고 싶어서 한 건데 이런 상태에서는 파란색의 길이를 식을 어떻게 적어야 돼? 니네들 수직선, 이거 X축 수직선이죠? 수직선에서 선분의 길이 계산하는 거 중학교 1학년 때 나왔다. 수직선 회가 나온 거. 정수와 유리수에 나왔다. 알았냐? 길이 어떻게 찾냐면 수직선에서 두 점이 있으면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라고 공부했어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자, 잘 들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왜 4칸이야? 3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야. 뭐라고 얘기했어? 3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라고.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풀어. 근데 니들은 이렇게 안 해. 왜? 3칸, 1칸인 게 보이니까 그냥 손으로 세는 거야. 어떻게 셀 건데 이거는? 팍 막히죠. 푸는 게 이상한 거야 그렇게 되면. 야, 어느 선생님도 손으로 세라고 안 해. 물론 너무 간단하면 1사분면에 있는 점들 같은 경우는 좌표가 다 이렇게 정수, 양수다 보니까 길이를 측정하는 게 그냥 양의 값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식 세우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 변별력 문제는 매번 얘기하잖아. 처음 보는 건 틀릴 거냐고. 아니잖아. 평소에 열심히 해놔야 돼. 그 열심히가 뭐야? 편법 없이 원칙적인 풀이를 해야지. 손으로 세지 마. 물론 니네는 나랑 1차 함수를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화를 많이 안 내는 거야. 지금부터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수직선에서 선분의 길이 계산하는 방법이보다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는 거야. 이걸 알았으면 이 파란색의 길이 어떻게 계산해? 큰 좌표 3에서 얘가 작은 좌표인 건 알잖아. 작은 좌표를 빼면 돼. 이걸 못 세워서 틀리는 거야.
높이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연립을 하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k 마이너스 k 플러스 5라고 나와 치자. 예를 들어서 막 만들었어. 그러면 높이죠 이게. 높이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y축 방향이야 선분이. y축 방향. 그때는 양 끝점에 y좌표를 찾아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요. 똑같아. y축도 수직선이야 얘들아. x축 방향이 아니라고 수직선이 아니야? 접요표면이 뭐였는데 x축 수직선, y축 수직선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써있어요 이 사람들아. 풀이가 다르지 않다고. 자꾸 옛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야. 1학년 얘기, 2학년 얘기 하자가지고. 지금이라도 알아야 돼. 함수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다 있는 거야. 개념 부족이라니까 얘기했잖아. 그래프 못 그린다. 개념 숙지 부족이다. 계산적으로만 접근한다. 대입은 겁나 잘하잖아. 안 된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심각함을 느껴야 본인이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도 자신있게 그렸어야 돼. 2학년 거. 됐니? 그럼 높이 계산하면 어떻게 돼? 이게 y좌표가 더 큰 거고 이게 y좌표가 더 작은 거지. 맞죠? 따라서 계산은 큰 y좌표에서 이거 0이죠? 작은 y좌표를 빼면 된다. 그럼 일로 와봐. 여기 니네 두 칸이라고 했잖아. 여기 2니까 하나, 둘. 안 돼. 안 된다니까. 이렇게 문자 있으면 식 못 써요. 그럼 얘도 원래 어떻게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의 y좌표, 이 녀석의 y좌표. 양 끝에 y좌표를 찾아서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야 된다. 뭐라고 써야 돼? 2 빼기 0이라서 2면 이렇게 다 했어야 돼. 알겠어요? 지금부터라도 꼭 교정하십시오. 난공곤락의 난이도야 애들한테는. 근데 절대로 그런 난이도가 아니야. 그럼 이제 이게 대물림이 되는 거야. 2학년 때 이거 못 풀었다는 인간들 이거 절대로 못 풀어요. 똑같은 건데 2차 함수 버전으로 바뀐 거야. 야 이거 2차 함수 버전으로 바뀐 거야. 풀이가 다르지 않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줄게. 자 이거 적을 필요도 없어 사실. 야 K를 놨지. 왜 놨어? 길이 같은 걸 써먹으려고 미지수 쓴 거잖아. 예? 그러면 잘 보세요. 정사각형이죠. 가로축 선분의 길이 구할 수 있습니까? 있잖아. X축 방향 선분이잖아. 또 미지수 있다고 칸을 못 센다고 이 난리 치지 말고 X축 방향 선분이고 큰 X좌표에서 작은 X좌표를 빼면 되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큰 X좌표에서 작은 X좌표를 빼면 되죠. 몇 K야? 2K.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말한 대로 하면 절대로 오차 없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 그냥.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 이건 2학년 2학기 도형도 언급할 수 있어. 2학년 2학기는 나랑 시험 대비를 기말밖에 안 했지, 그치? 시훈이라면, 그치?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여러 가지 사각형까지 거의 들어갔을 텐데 사각형의 성질에서 문제 풀다가 니네가 느낀 건 정다각형 같은 거 있으면 두 가지를 무조건 쓰게 돼 있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각이 몇 도인지를 준 거고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준 거죠. 그게 여기 그려져 있다고 바뀌어? 안 바뀌어. 자, 그럼 내가 말하는 건 뭐야? 90도인 걸 쓰는 건 아니고 이 길이 계산했지. 몇 K? 2K. 근데 이 길이도 같겠지. 네? 같겠죠. 정사각형이니까. 근데 그 생각을 잠깐만 적어놓고 그냥 이거 자체를 길이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래? 이건 아까 X축 방향 선분이기 때문에 X좌표 길이 뗐어요. 이거는 Y축 방향 선분이죠. 위아래로 뻗어 있으니까. 그럼 Y축 방향 선분은 어떻게 계산한다 해서? Y좌표끼리 뺀다 그랬었잖아. 자, 잘 봐. 이 점의 Y좌표는 얼마야? 0이지. 이 점의 Y좌표는 얼마야? 계산했잖아. 이걸 어떻게 한다고? 빼면 된다. 지금 못 써요 애들 이거. 알았니? 이렇게 써놓고 변의 길이가 이건 줄 알아 그냥 이거. 변의 길이 이거라고 생각하는 애들 많아. 아니면 얻어 걸린 애들은 그거야.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 음수 같은데? 그래서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양수로 바꾸는 애들도 있어. 근데 그건 우연히 맞은 거고요. 정확하게는 차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과서 풀이야. 자, 그럼 내가 아까 얘기한 거 다시 끄집어내볼까요? 가로의 길이가 2K이고 세로의 길이가 이거야. 그러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같아야겠죠. 졸지에 무슨 식이 만들어졌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어. 인수분해 되나요? 다행히도 되네요. 안 되네. 뭐야? 정수가 안 나온다고? 잠깐만. 뭐지? 플러스 8. 대입 잘못했나? 여기 왜 마이너스 붙어있지? 문제 잘못 썼다 야. 아래로 고르는데 마이너스 있으면 안 되잖아. 아유 씨. 다행인 건 이것만 지우면 돼. 그치? 그럼 이거 지우면 돼. 어휴 큰일 났다. 미안해.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 자, 미안. 자, 그럼 이항하면은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8. 자, 미수분해 됩니다. 자, 그래서 k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4 또는 2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오지. 자, 그럼 구하는 게 k가 아닙니다. 저건 내가 식을 구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일단 답이나 내보자. k가 2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왔는데 둘 중에 맞는 게 뭘까요? 아까 내가 k를 어디다가 놨어요? 여기다가 놨지. 양수인 거 알겠어? 저쪽은 양수 좌표잖아. 그러니까 얘만 되는 거지. 변의 길이를 자 넓이 구하는 거니까 변의 길이 계산해야 되겠죠? 아까 니네가 찾은 변의 길이 잘 보세요. 가로의 길이는 2k고 세로의 길이는 요거잖아. 그럼 아무거나 대입해봐. 가로의 길이에다 넣어볼래? 이거 제곱하면 넓이잖아. 가로의 길이에 제곱한 게 넓이잖아. 자, 따라서 4, 4, 16이에요. 자, 나왔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꼭 느껴라. 변의 길이 계산을 손가락으로 했던 인간은 오늘부터 당장 그 짓을 하지 마세요. 무조건 차를 계산하세요. 미지수 섞여있는 수는 골로 간다고 그냥. 알았지? 말한 거 꼭 실천을 해야 돼. 자, 교정할 거라고 믿어요. 자, 필기 잘 하시고. 다음 거 19번. 자,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했다. 그럼 일단 이거를 틀렸다 치자. 평행이동 한 거는 식을 써봤을 거라고 믿어. X축 방향으로 A니까 X 대신에 뭐 대입한다? X 부호 반대 대입. 이거죠?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3이니까 13을 그대로 빼면 되겠지. 자, 이 식은 써놔야지. 그랬더니 그래프의 축이 Y축의 오른쪽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축, 대칭축 얘기하는 거잖아. 아래로 블록이잖아. 아래로 블록인데 대칭축의 Y축 어디에 있다고? 오른쪽에 있대.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죠. 저번에 개념 설명했던 좌동 우위인가? 그건 아니야 아직은. 그냥 이거 자체가 힌트야.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대칭축, 즉 꼭지점의 x좌표와 똑같다고 알고 있죠. 대칭축 어떻게 돼요? 괄호 안을 0 만드는 거야. a 플러스 하지. 근데 이게 y축보다 오른쪽에 있대. 이 오른쪽에 있다는 걸 어떻게 분석하면 돼? 니네 y축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축이 그려지면 y축은 x는 0이라는 식이었잖아. 요거보다 오른쪽이면 x는 이라는 축의 방정식을 쓸 수 있는데 요 숫자가 반드시 0보다 큰 양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왼쪽은 음수잖아. 이해됐어요? 자, 따라서 이 대칭축을 의미하는 이 숫자가 뭔지 모르겠지만 양수여야 돼. 조건 이거 하나 찾은 거야. 대칭축이 y축 오른쪽이라는 거.
그때 이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꼭지점은 어느 서분면에 있습니까? 라고 해서 자 꼭지점도 구할 수 있잖아. 자, 꼭지점 어떻게 돼요? 축의 방정식 숫자가 꼭지점 x좌표고 요게 y좌표죠. 자 계산 좀 해볼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2가 되지. 그럼 이 녀석이 꼭지점인데 어느 사분면이에요? 일단 하나 알아낸 건 뭐예요? 대칭축이 축의 오른쪽에 있으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라는 거잖아. 근데 이게 x좌표잖아. 따라서 꼭지점의 x좌표가 양수인 건 알았어. 근데 y좌표를 아직 계산 안 했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될까? 안 보이지? 또 옛날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은 1차 부등식을 하세요. 1차 부등식 유형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이건 할 수 있어? 했지. 유형에 있었지. 그거 묻는 거야. 왜 범위를 구하라고 했을까요? 야, 이게 4분면 어디에 찍히는지 알려면 자, x좌표가 양수면 1사분면 아니면 4사분면 중에 하나지. 맞아? 축 위에 있지는 않을 것 같고 느낌이잖아. 물론 계산해봐야 알지만. 그러면 이 녀석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아야 양수면 몇 사분면? 음수면 몇 사분면? 이거잖아. 즉 부호를 알아내야 돼. 그럼 부호를 알아낸다는 얘기는 0보다 커, 0보다 작아 이거 알아내는 거잖아. 즉 뭐예요? 이 녀석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내야지만 부호를 알아낼 수 있을 거 아니야. 중학교 2학년 거 물어보는 거야 이것도.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돼? 부등식의 범위 계산 문제잖아 이거. 이거지? 이걸 이용해서 이거 구할 수 있어? 어떻게 했어?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하고 음수 곱하면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된다? 바뀐다. 12를 빼. 12 빼고 12 빼.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쓴 거야. 12를 빼면 0이지.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더하기 빼기는 안 바뀌었지? 해석해보세요. 이게 뭐죠? y좌표. y좌표가 0보다 작네 음수야. 2학년 부등식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보인 거야. 그러니까 됐나? 자 따라서 양수 콤마 음순이가 몇 사분면이다? 제4 사분면이다. 제자 꼭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온다. 충분히. 자 정리하시고 20번이지? 20번 하고 잠깐 쉬는 시간 하자. 얘도 잔소리 한 발 장전해야겠죠? 틀린 사람 있으면. 이걸 틀린 이유는 하나다. 1차 함수를 몰라서요. 일단 첫 번째 질문 1차 함수라고 써있죠? 맞죠? 1차 함수니까 표시를 y는이라는 함수적인 표현으로 바꿔. 이게 기울기고 이게 y절편인 걸 모르진 않잖아. 맞죠? 맞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두고 뭘 알아낸 거야?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려면 1차 함수가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면 기울기가 음수죠. 근데 또 바보들이 어떻게 풀어? 기울기를 a로 세례당한 거야. 예? a는 개념에서의 대명사적인 표현이지 x 앞에 개수를 기울기라고 했지 누가 a가 기울기야? 맞아요? 이거 딱 보고 아 오른쪽 아래니까 a 음수네 이런 인간들 많다고 내가 적으려면 얘기했죠? 똑바로 공부하세요. x의 개수가 기울기입니다. 따라서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는 건 기울기 x의 개수가 음수입니다. 이렇게 써야지. 됐니? 그 다음에 y절편은 또 b가 y절편이야? 아니잖아. 상수항이 y절편이잖아. 마이너스 b. y수가 만나고 있는 지점이 음의 방향에서 만나고 있죠? 따라서 y절편도 음수야. 그럼 이거 계산하면 a는 b는 이렇게 계산이 서로 되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부호를 계산을 다시 한 거다. 난 뭘 알아냈어요? a와 b의 부호를 알아냈어요. 둘 다 양수입니다.
그럼 이걸 계산을 했으면 이거 계산했으면 그 다음 2차 함수는 푸는 거야. 니네 이거 틀린 이유 이거 몰라서 틀린 거야. 아니 2차 함수는 최근까지 했잖아. 자 식도 이쁘게 표준형으로 나와 있잖아. 뭐라고 써있어. 그래프 물어보는 거죠 이거? 자 사보면 어디 지나나 확인하는 거야. 일단 이걸 최대한 써먹어 봐야지. 첫 번째 표준형이에요. 그래프 판단하기 제일 쉬운 게 표준형이에요. 저번에 했던 일반형보다 쉬운 거예요. 일단 최고차의 개수가 음순위가 위로 블록이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a, 마이너스 b. 근데 부호를 봐. a가 양수야. b가 양수야.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 양수지. y좌표는 양수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음수지. 몇 사보면? 4사분면점이죠. 꼭지점이 어디 있다고요? 제4사분면. 그럼 이거 두 개만 갖고 그림을 그릴 수 있나요? 못하는 그림도 있어요. 못 그리는 것도 있는데 얘는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 자, 왜 그런지까지 이해시켜줄게. 두 개밖에 모른다고 해서 꼭지점이 어디 있다고? 4사분면 어딘가에 있어.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 그럼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지. 답은? 지나는 거야? 아 지나지 않는 거네? 그럼 1, 2 아니야. 답은 그래서 1, 2선 있는 3번이에요. 3번. 그럼 이거 얘기하고 싶게. 왜 내가 저거 두 개만 갖고도 그림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다고 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써놔야 된다. 이렇게 식이 나와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만 지웠어. 비교해야 되니래. 아까 내가 말한 건 이 두 개만 갖고 애매하지 않고 명확하게 이거 무조건 지난다는 걸 확인을 했어. 오차가 없어. 또 이런 찐따 같은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 4만 지나? 아니라고 했지. 포물선이니까 점점점 넓어지다 보면 3, 4분면 뚫고 지나간다고 했어요. 기억할 거라고 믿어요? 그럼 좋아요. 이렇게 나오면 무슨 변수가 생기냐? 지구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죠? 꼭지점의 좌표 안 바꿨습니다. 제 4사분면 점입니다. 맞죠? 그려볼래? 4사분면에 찍었네요? 아래로 블록이죠? 무슨 차이가 생기냐? 아래로 블록이면 애들이 보통 이렇게 그려. 쌤! 그럼 다 지나가는데요? 뭐가 틀렸지? 아래로 블록이라고 무조건 다 지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빨간색이면 어디 안 지나가? 여기 안 지나가. 그럼 무슨 변수가 생겼어? 아래로 블록이면 그래프의 폭이 넓냐 좁냐에 따라서 지나는 사분면이 바뀌어. 변수가 생겼죠. 뭐에 따라서? 아래로 블록이면 이건 공식이 아니야 얘들아. 풀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 그래프의 폭에 따라서 아니 그래프이 뭐냐? 그래프죠. 그래프의 폭에 따라서 지나는 사분면이 변수가 생겨버렸죠. 즉 뭐예요? 폭이 넓으면 다 지나가. 폭이 좁으면 빨간색처럼 그려지면 안 지나가는 것도 생겨. 이해됐나? 근데 얘는 좁던 넓던 여기는 지나갈래야 갈 수가 없지. 변수가 없지. 이거 차이점이 있단 말이야. 그럼 애들한테 어려운 포인트는 이게 더 어려운 거지. 자, 그럼 시험 문제가 꼴랑 이렇게만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변수조차도 없애기 위해서 조건이 뭔가 하나 더 있거나 그 조건조차 없으면 완전 더 어려운 문제가 돼. 왜? 경우의 수가 4, 4분면 미안하다.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빨간색 그래프일 수 있고 모든 4분면을 지나는 흰색 그래프일 수 있는 가능성 두 가지를 하나씩 따져서 다 접근을 해야 되는 심화 문제가 돼. 그렇게. 물론 그게 나올지는 나는 모르겠다만 작년에는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일단 심화 문제 그래 뭐 나올 수 있지 가능성. 근데 문제는 이런 변수가 있다라는 걸 모르고 그냥 대강으로만 이렇게 그림 그리고 넘어가면 대강은 이거죠. 안 되죠. 알았죠? 그럼 이 문제는 왜 변수가 없었으면 이 문제는 왜 변수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차이점만 좀 이해하면 되겠다. 자, 근데 이거를 말로 외워? 아니에요. 그림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야.
내가 계속 2차 함수 하면서 그림 좀 그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되겠니? 그래서 이 측에는 없는데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아래를 볼록이었다면 변수가 생긴다. 라는 것까지 좀 정리를 하자고. 자, 이제 2차 함수 표준형 끝났고 일반형 합니다. 저번에 개념 연습 프린트 갖다가 쭉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자, 1156번을 통해서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단원부터는 식이 다 조건이 일반형 구조로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였냐?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라고 했어? 일반형을 표준형의 형태로 바꿔가지고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우리 연습한 것 중에 2차 함계계수가 분수인 건 안 해봤잖아. 뭐 계산은 사실 똑같지만 연습이나 한번 해보자.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초고차의 계수로 묶어내라고 했지. 어디까지만? 1차 함까지. 자, 묶는 거랑 항상 어떤 개념이라 했다? 역수를 곱한다. 또는 그 묶은 숫자로 나눠준다라고 했었죠. 마이너스 2분의 1의 역수는 마이너스 2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상수항을 더 뒤에 빼라 그랬죠. 자, 그랬을 때 괄호 안에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무슨 짓거리를 했어요? 인수분해 때부터 주구장창 했던 거 1차 계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뺀다고 했었지. 자, 그렇게 됐을 때 누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 요 세 개의 항만 완전 제곱식이 된다. 주황색 밀줄침개 그러면 어떻게 인수분해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뒤에 있는 건 마이너스 16이잖아. 정말 네 거 해. 이거 보지 말고. 나 이거 할 수가 없어. 영상 뒤에 거 찾아서 봐. 질문 좀 이따 받아줄게. 이따가 애들 쪽지 시험 볼 때 너 질문 받아줄게. 자, 그럼 최종 정리 어떻게 한다 그랬어? 분배하라 그랬죠? 자, 곱하면 8, 더하면 14. 자, 이거를 쭉 연습을 해야 돼. 물 막힘 없이. 그럼 바꿨는데 이게 이제 거기 써있는 두 번째 식하고 일치한대요. 야, 쉽게 생각해봐. 일치한다는 얘기는 같은 식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요게 마이너스 P가 되고 요게 Q가 되겠죠. 그래서 P는 4고 Q는 13이 되겠지. 어? 잠깐. 뭐지? 야, 여기 왜 마이너스 5가 플러스로 바뀌냐? 아니, 왜 이러냐? 죄송해요.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자, 여기 뒤에만 바꿉시다. 3이군요. 3. 여기 3이네. 이렇게 바뀌네. 큰일 나네. 나도 계산 연습 열심히 해야겠다. 자, 그럼 두 개 더하면 7이네. 됐지? 그냥 기본적인 변형 연습한 거고. 자, 다음 유형도 이제 계속 표준형 바꾸는 연습을 합니다. 자, 일단 말로만 얘기하면 1160번 같은 경우는 둘이 꼭지점이 일치한다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두 식을 몽땅 다 표준형으로 다 바꿔봐야 돼. 그럼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바꿨다 쳐. 꼭지점의 좌표가 4,3이라는 걸 얘가 알아낼 수 있잖아. 그럼 거기 있는 1160번도 2차식 두 개를 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비교하시면 답이 나와요. 그냥 다 표준형 바꾸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다. 자, 근데 요건 니네가 한번 해보시고 1161번부터 있는 거는 좀 개념적인 부분이 있는데 자, 그냥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이차함수 그래프의 투개 방정식이 다음과 같다. 자, 원칙은 뭐라고 했어요? 또 바꿔? 자, 2차항으로 묶어 개수로 상수항 전까지만. 그 다음에 역수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고 2분의 1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더하고 뺀다?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2분의 1 P의 절반 마이너스 4분의 1 P의 제곱을 더하고 빼라 그랬죠.
자, 하자. 바로 하자. 표준형으로 바꿔. 아니, 완전 제곱식 바꿔봐. 이렇게 되지? 자, 아까 이 분배하는 과정을 좀 생략을 해볼게. 원래 이렇게 괄호가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분배를 바로 해버리자. 분배하면 어떻게 돼? 바로 없애버릴게요. 2 곱했고 여기다가 2 곱하면은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죠? 이렇게. 그럼 뒤에 3까지 있지. 계산했어요. 뭐래? 추계방정식의 x는 마이너스 3이래. 자, 추계방정식은 뭐랑 세트다? 꼭지점에 x좌표, 즉 괄호를 0 만드는 숫자라고 했었죠? 하셨습니다. 이게 뭐래요? 마이너스 3이래요. 그래서 p값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2가 나온다. 이게 원칙이고, 선생님이 외우라고 한 게 있었죠? 일반형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꿀팁 중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복습이지. 저번에 했던 거 이런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축의 방정식만 빠르게 끄집어내서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경우는 이걸 하지 말고 축의 방정식 공식을 쓰자. 그게 뭐였어? 축의 방정식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였죠? 기억나요?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a, b, c는 요거잖아요. 그럼 집어넣으면 돼요. a는 b는 4분의 p라고 똑같이 나오지. 잘 새겨 들어야 돼. 이것만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이건 기본 옵션으로 탑재하고 있고 선택적으로 하라는 거다. 알았죠? 계산 소홀하게 하면 지읒돼요. 알겠지? 자, 그럼 그 다음부터 풀이는 똑같으니까 생략을 할게. 알았지?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넘어갑시다. 자, 푸는 건 66번을 할 건데. 이따 쪽지 시험에 아마 쉬는 시간 한 번 더 하고 볼 건데, 그때 내가 상담을 잠깐 나가야 될 수 있어서 저번에 한번 해봐서 알겠지만 쪽지 시험지 다 풀고 해결이 됐으면 시험지 덮어놓고 오늘 예제 숙제 잠깐 하고 있으면 돼요. 알았지? 이거 풀다 갈 수도 있어. 잠깐 한 번 나갈 거다 올 것 같으니까 양해를 좀 구할게. 제목이 뭐니? X축, Y축과 만나는 점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절편. 맞죠? 저번에 절편 니네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분석 다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어요? Y절편은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계산하기 때문에 전개된 식의 상수항이라고 했었고, 일반형의 그나마 장점인 건 상수항이 100% 뭐가 된다? Y절편이 된다는 거 확인했고, X절편은 어떻게 된다 했어? Y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계산하기 때문에 Y에다가 0을 집어넣는 순간 무슨 일이 된다? 2차 방정식, 즉 모든 임의 함수의 X절편 계산하는 아이디어는 방정식 풀이를 했을 때 해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었단 말이야. 자, 그럼 2차 함수에서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이거 너무 중요한 거라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X축과의 교점, 즉 X절편 찾는 거니까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야. 해. 양변에 2 곱해서 정리해 볼게요. 분수는 18. 인수분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개가 나온다. 이걸로 추정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계산적으로만 하면 함수를 못하는 인간들이야. 물론 이 개념은 참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 보면 2차 함수였잖아 원래. 아래로 블록인 거 알겠죠? 근데 왜 x값이 2개 나온 거야? 이유가 뭐라 했어? x값이 2개 나왔다는 얘기는 x절편이 2개라는 것이고요. 아래로 블록이 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무조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 그림까지 딱 그려보면 아주 나이스하지. 어쨌거나 여기는 함수라고. 그러면 답을 내볼게. 일단 선분 A, B래. 각각 교점을 A랑 B라고 했잖아. 또 나왔네요. 선분 A, B 이겁니다. 손가락으로 세면 안 된다고 했죠? 아까 얘기했죠? 항상 X축 방향 선분이면 양 끝에 X좌표에 뭐를 계산한다? 차를 계산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세요. 8이죠? 그래서 답은 이거야. 자, 이것도 중요하고
이차 함수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대칭성이라 그랬잖아. 이 문제 가치까지 한번 얘기하고 또 넘어갈게요. 아까 투개방 정식 중요하다 그랬지? 이거 투개방 정식만 한번 계산해볼래? 공식이 뭐라 했어? 마이너스 2a분의 b야. 앞으로 많이 쓸 거니까 너 배워야 돼. a는 b는 이거죠? 대입해 보세요. 계산하자. 얼마냐? 2죠? 2죠? 그러면 잘 봐. 내가 그림을 그려놨지. 대칭축, 즉 축의 방정식이 x는 2잖아. 그러면 이 가운데에 축의 방정식이 있는데 그게 x는 2라는 거는 표현할 수 있잖아. 근데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게 잘 들어보세요. 대칭성이 이래서 또 중요하다는 걸 느껴야 돼. 이 문제는 이걸 딱 구해놓잖아.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아도 축의 방정식을 공식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얘기고, 이걸 하지 않아도 x절편을 계산해 놓는 순간 대칭축을 더 간결하게 구할 수 있어요. 이유는 마이너스 2하고 6이잖아. 얘랑 무슨 관계인지 알겠어? 중점이에요. 왜일까요? 이 빨간색이 선대칭, 대칭성을 나타내는 가이드라인이지, 접으면 포개지지. 그럼 얘들아 꼭 기억해야 돼. 접어서 포개지다 보니까 우리 또 다 어디 간 거야? 접어서 포개지다 보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은 건 이해됐나요? 심지어 이거 아까 몇 칸이었어? 8칸이었지. 8이었잖아. 답이 8. 그러면 요거 하나가 4칸씩이지. 근데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니네 수직선에서 중점 찾는 공식이 뭐였어요? 이것도 중일 거야. 마이너스 2와 6의 중점은 두 숫자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돼요. 그게 이거지. 그럼 왜 대칭축이 중점이야? 기준이니까. 직관적으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한쪽이 치우져 있으면 이게 대칭성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 알고 넘어가자. 대칭의 성질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x절편을 두 개가 있을 때는 가운데 지나가는 라인, 즉 중점이 무조건 대칭축을 의미하는 숫자가 될 수밖에 없어. 이유는 뭐다? 대칭성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통해서 축의 방정식, 대칭축을 아주 편하게 구할 수가 있어. 이건 꿀팁이니까 알아놔야 돼. 이 문제가 되게 좋아. 그래가지고 사실 x절편과 연관성. 알겠니? 그래서 공식화하기는 좀 그렇고 원리다. 원리. x절편 두 개 구하면 중점이 뭐가 된다? 대칭축이 된다. 거기 써줘야 돼 이거. 부 x절편이겠죠? 중점은 반드시 누가 지나가? 축의 방정식이 지나갈 수밖에 없다. 자,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프적인 성질이라는 거. 직관적으로만 이해하면 돼. 이게 이차 함수가 대칭의 성질만으로 심화 문제 풀이가 진짜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적으면 넘겨보자. 자, 다음 유형은 그래프 그리기 또 연습이기 때문에 니네한테 되게 중요합니다. 표준형 때도 그래프 그리는 거 있었는데요. 일반형일 때에는 귀찮은 게 이제 뭐야?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림을 그려야 돼. 그게 좀 귀찮은 거야. 자, 요거 하나 해볼게요. 대표 문제 그림 연습하는 거니까 꼭 확인하시고, 2차 함수가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뭐 해야 돼? 일단은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자, 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바로 그냥 계산해 줄게요. 바꾸면 이렇게 돼요. 그럼 표준형만 바꿨으면 그래프 그리는 건 앞에 유형하고 똑같아지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복을 펴냅시다. 물론 우린 저번에 뒤에 나오는 유형이긴 하지만 일반형에서 A, B, C의 역할을 분석을 해서 그래프를 추적하는 것도 공부했어요. 다 해보자. 어차피 뒤에 나오니까. 원칙은 이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보자. 어떻게 했어 표준형 때? 최고차항에서 음수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그리고 대칭축은 이거지. 그럼 그림 어떻게 그렸냐? 대칭축이 x는 2면 여기다 그리면 되고 2,1이니까 한 여기쯤 있겠지. 근데 무슨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자,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이거 아까 4분면 지나는 심화 만점도전 문제에서 내가 변수가 있다고 한 거 있었는데 이게 잘 들어. 이게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었으면 이렇게 그려야 돼. 맞나? 근데 그렇게 되면은 폭을 좁게 그리건 넓게 그리건 1, 2만 지난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아. 아까 위로 블록 상황하고 똑같죠? 근데 이게 아래로 블록이 아니라 위로 블록이야. 무슨 문제가 생겨? 폭이 좁아버리면 얘를 안 지나. 심지어 원점을 지나도 안 지나. 폭이 더 넓게 그려지면은 다 지나. 변수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 생겼죠? 이렇게 변수가 있는 거는 반드시 조건을 니네가 찾아내야 된다고 했어. 뭘까, 셋 중에? 원래식을 봐봐. 내가 일반형의 그나마 장점이 뭐라 그랬지? 상수항이 y절편이라 그랬잖아. 마이너스 1이야. y축하고 마이너스 1에서 만나. 셋 중에 그건 뭐야? 양수가 y절편, 원점이 y절편, 음수가 y절편이지. 셋 중에 이 문제에 부합하는 그래프는 이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지을 수 있게 나와. 애매하게 나오는 거 심화 문제야. 그럼 어렵다고. 이거 심화 문제 안 나오잖아 아직. 셋 중에 왜 이거인지 알겠어? 일반형에서 y절편 갖고 추정해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 그려야 돼. 이렇게 애매하게 위로 볼록 그리면 안 됩니다. 자, 따라서 이거 사분면 문제로 나올 수 있잖아. 어디에 안 지나갔어요? 결국은 제2사분면 안 지나간 거 확인됐죠. 이렇게도 나온다니까. 되겠니?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 좀 그려보시고 빨리 필기 좀 해보자. 자, 5번이에요. 자, 얘도 그래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생각해보니까 이거 표준형 안 바꾸고 분석하는 거 한번 연습해보자 했죠? 뒤에 나오긴 하는데 그거 얘기 좀 해보고 할까 이거? 보자. 이따가 복습할 거니까 바로 할게요. 자, 아까 저번 시간에 개념 설명하기로 ABC의 역할,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양을 결정한다 했고 상수항은 y절편이 만나는 위치를 결정한다 했고 맞죠? 1차항의 개수는 뭐를 결정한다 했어요? 좌동 우이에 의해서 대칭축이 y축보다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아니면 y축 그 자기 자체야 이거 결정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그걸 함축적으로 표현한 게 좌동 우이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갖고 연습을 좀 해보자면 뭐 그림 이미 구했잖아. 추정할 수 있는 거 안 바꿨어. 정보를 캐내보자. 최고차항 개수 음수기 때문에 위로 블록이고요. 상수항이 y절편인데 음의 값을 갖기 때문에 y축과 음수 쪽에서 만나는 거 확인했어. 괜찮지? 그 다음에 좌동 우이에 의해서 같냐 다르냐 같을 동 다를 이 누구랑 누구의 부호를 따졌어? 두 녀석의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를 따졌는데 부호가 어때요? 다르죠? 그러면 좌동 우이에서 2가 되는 거야. 2. 즉 오른쪽에 대칭축이 있어야 돼. 어디 있어야 돼?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럼 이거 세 개를 짬뽕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칭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고 괜찮지? 그 다음에 y절편은 음수 쪽에서 만나는 까지 괜찮은데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알겠어?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아래로 볼록이면 여기 지나면서 꼭지점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어딘가에 꼭지점이 있어야 돼. 야,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면 그럼 그림을 반드시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밖에 못 그려. 그럼 변수가 없어. 다 지나가. 100% 예외가 없어. 근데 위로 볼록이 됐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 꼭지점이 여기 어딘가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면 이 y절편보다 꼭지점이 아래에 있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괜찮니? 모양 괜찮니?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위로 볼록이면 이렇게 해도 될 수 있고 심지어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도 있어. 변수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겨버렸지. 아까도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습니다라고 언급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공식이 아니야. 그려보다 보니까 뭐지? 하나로 그림이 안 그려지네? 이거를 공부를 해야 돼. 공식이 없어 이거 원래. 알았죠? 그럼 이건 나의 결론은 뭐냐면 이 세 개의 정보만 갖고는 그림을 명확하게 그릴 수가 있다 없다? 이거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요. 아까처럼. 근데 이게 어려운 거야 일반형에서. 어떤 문제는 일반형으로 그냥 그림이 그려지는데 어떤 문제는 지금처럼 표준형으로 바꿔야지만 그릴 수 있어. 심지어 표준형만으로 그림을 한 큐에 해결했나요? 셋 중에 뭔지 확인을 못했지. 근데 어떻게 확인했죠? 일반형의 상수항이 음수라는 즉 y절편이 음수라는 걸 이용해서 셋 중에 노란색이 맞다라는 걸 검증해냈지. 이렇게 같이 푸는 문제가 일반적이야. 알았죠? 그래서 니네가 처음 공부할 때 내가 무난한 풀이가 뭐라 했어? 표준형을 바꾸라고 그러지. 알겠어요? 근데 연습하다 보면 이 문제는 해도 되고 이 문제는 안 해도 되고가 점점 이제 보여. 그건 실력이 되는 거야. 지금은 학습하는 거니까 니네 오늘 풀어오는 9번 유형까지 다 해와야 돼. 그래. 표준형으로.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자, 연습됐습니다. 자, 1172번도 그래서 그냥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자, 바꾼 것만 써드릴게요. 그림 그리자. 위로 블록인 건 괜찮지?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3,4인 거 괜찮지? 대칭축은 꼭지점의 x좌표인 거 괜찮지? 자, 그려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3이니까 y축 왼쪽 괜찮니? 위로 블록이니까 요렇게 그려야 되겠네. 근데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4입니다. 그럼 요 점이 꼭지점인 상태에서 위로 볼록 그리려면 또 변수가 생긴 거야 얘들아. 폭이 넓으면 이렇게 그려져. 폭이 좀 좁아졌다? 어이쿠 원점도 지나갈 수 있네? 폭이 더 좁네? 그러면 1사 보면 또 안 지려. 변수가 생겼지? 생겼어 안 생겼어? 이게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었으면 1하고 2사 보면밖에 안 지나가. 변수가 생겼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처럼 일반형을 보세요. 상수항이 y절편인 걸 알고 있는데 봤더니 1이지. 양수야. 그럼 어디서 만나야 돼? y축하고 양의 방향에서 만나야지. 그래서 세 개의 그림 중에 이 문제에 맞는 그림은 이거예요. 이게 찾아야 돼. 그래서 어려워. 네 맘대로 그리면 안 돼. 알았죠? 이거 두 개는 맘대로 그린 거야. 그럼 뭐라 했어? 이 문제가 만약에 지나는 사분면을 물어봤으면 다 지난다고 쓰면 되고, 이 문제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는 범위로. 자, 증가하는 거 우리 항상 기준이 뭐였어요? 축 기준으로 바뀐다는 걸 표준형에서 이미 공부를 했죠? 맞음? 그러면 위로 볼록일 때니까 자, x가 커질 때 y도 증가하는 건 축 기준으로 왼쪽 땅이었어 오른쪽 땅이었어? 왼쪽 땅이었어요. 이유는 그래프가 위로 솟아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면 돼? 대칭축, 즉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범위 내에선 x가 커지면 y도 같이 커진다라고 그림으로 공부하는 거라고 했지. 자, 대칭축보다 오른쪽 땅에서는 밑으로 그려져. 그건 무슨 얘기예요? 대칭축보다 큰 땅, 즉 마이너스 3보다 클 때는 x가 커지면 y는 줄어든다. 이게 그냥 외우는 공식이 아니라 그림을 통한 원리였죠. 자, 그러면 같이 커지는 범위니까 답은 뭐를 쓰면 된다? 요게 답이죠. 답은 냈는데 하나 느끼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네요. 제가 얘기했잖아. 무난한 건 표준형 바꾸는 거고 실력이 쌓이면 이 문제는 표준형 안 바꿔도 되라는 걸 느끼는 것도 실력이라 했지. 우리는 표준형을 공부했을 때
대칭축 기준으로 증가 감소가 바뀐다고 공부했어. 증가 감소가 바뀐다고 공부했단 말이야. 그럼 이 문제의 답을 내려면 반드시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그럴 필요 없어. 어쨌거나 증가 감소의 기준은 대칭축 숫자 기준이야. 그러면 난 이 숫자만 알면 답을 그냥 구할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풀이는 뭐야? 축의 방정식만 계산하면 돼. A는 마이너스 3분의 1, B는 마이너스 2예요. 계산하면 3 나와요. 마이너스 3 나오죠. 근데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풀면 돼? 위로 볼록인데 대칭축이 마이너스 3이야. 그림 그렇지? 저거보다 더 심플하게 그렸죠? 4분면을 지나는 문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꼭 그려야 된다. 꼼꼼하게. 근데 증가 감소만 물어보는 건 깔끔하게 그릴 필요가 없어. 간단하게만 그려도 돼. 자, 그럼 다시 분석. 왼쪽 땅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땅이고 오른쪽 땅은 마이너스 3보다 큰 땅이라고 했어. 근데 왼쪽 땅에선 y가 커지지만 오른쪽 땅에선 작아진다. 따라서 이게 답이 된다. 뭘 느꼈어요? 표준형을 100%다 바꾸는 건 아니라는 거. 알겠죠? 자, 그렇게 좀 연습을 좀 해야 된다. 자, 확인했고. 자, 6번 유형합니다. 그러면. 자, 다음 거 대표 문제를 하나 할 거다. 좀 문제 푸는 것마다 그림을 많이 그리죠? 꼭 그려야 돼. 그래서 얘들아. 자, 얘도 그릴 거예요. 표준형 일단 바꿀게요. x 마이너스 1인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바로 바꿨어. 암산했어. 그냥 간단한 거라서. 연습해야 돼. 니네가. 또 하자. 아래로 블록인 거 괜찮죠? 꼭지점의 좌표 1,1인 거 괜찮죠? 축의 방정식은 1인 거 괜찮죠? 그려. 대칭축 번역. 아래로 볼록인데 꼭지점의 좌표가 1,1이야. 요점 지나면서 또 나왔지? 위로 볼록이면 폭이 좁으면 2, 4분만 안 지나. 폭이 넓으면 다 지나. 근데 다행인 거, 이 문제는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면 무조건 1하고 2만 지나가지. 변수가 없어. 이러면 땡큐인 거야. 물론 좀 디테일하게 그리겠다. y절편이 생기긴 생겼죠? 이 점은 얼마일까요? 거기 써있는 일반형의 상수항이겠죠. 얼마라고 써있어요? 2입니다. 여기까지 딱 써놓으면 완벽한 그림이 되는 거죠. 자, 괜찮아. 여기까지. 자, 그럼 보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 이거 구할 수 있겠니? 이게 얼마일까요? 대칭성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한 칸이죠. 대칭성에 의해서 같아. 그럼 여기도 한 칸이죠. 그럼 얼마야? 2가 되겠지. 이런 것도 물어본 경우도 있어. 심한 문제. 뭘 썼어? 대칭성. 일반형이라고 대칭성이 빠지는 건 아니야. 연습 한번 해봤다. 나중에 또 해보도록 하고. 자, 그럼 그림 그렸잖아. 여기에 맞지 않은 걸 찾아보래. 답은 5번이에요. 5번에 보이죠? 모든 사분면 지나지 않잖아. 뭐라고 쓰면 돼? 제1, 제2 사분면만 지난다 쓰면 되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꼭지점 방금 찾았고 대칭축도 찾았고 x축과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안 만났죠. 붕 떠있잖아요. 지금 보면 안 만났죠? 자, 그래서 4번도 맞고. 자, 4번은 왜 맞아? 평행이동에서 폭이 진다는 건 뭐가 같다는 거야? 모양이 같다는 거잖아. 근데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2차 함수라고 했는데 똑같죠. 잊으면 안 돼. 평행이동은 모양이 똑같다라는 거. 자, 따라서 4번도 맞다. 답은 5번이 될 것이고. 자, 7번 이용하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고요. 자, 평행이동 나왔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형을 평행이동하는 거는 우리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일반형의 평행이동 문제는 100%다 거의 대부분이야 표준형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 물론 예외는 있어. 꼭지점만 갖고 풀이를 할 수 있는 문제들이 간혹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면은 여기 있는 문제들은 싹 다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요. 자, 요거 한번 보시죠. 평행이동 했다 그랬지? 표준형으로 바꿔야 된다. 아이고 4니까 이거지. 자, 이거 바꿨어.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 x축 방향 A칸, y축 방향 마이너스 2칸. 바로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 x 대신에 뭐 대입한다? 플러스 a의 반대인 마이너스 a를 대입.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칸이니까 2를 빼면 되겠죠. 됐어요? 그럼 이거 12가 되지? 바로 썼어. 이게 1, 자, 꼭지점의 좌표가 1,1에. 자, 그럼 이 식에서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괄호 안을 영받는 x값은 a-이고 y 좌표가 12가 되죠? 근데 문제에서 언급한 꼭지점이 1,b야. 자, a, b 다 구할 수 있지. 왜? b가 10이고 a-2가 1일 거야. 그래서 a는 3, b는 1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야 된다. 두 개 더한 거 물어봤으니까 15가 다 되겠어요. 자, 그냥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다 표준형 바꿔야 돼 이래가지고. 다 적으면 선생님의 잔소리 포인트가 또 나왔죠. 넓이 구하는 건 여지없이 또 나왔어요. 자, 8번 유형은 선생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집중 공략이 됩니다. 많이 틀린 유형이기 때문에 별표 쳐놓으시고, 오늘은 대표 문제를 할 것이나 밑에 두 문제 열심히 고민해서 풀어보도록 하시고. 봐라, 아까 만점 도전에서 정사각형 넓이 구했을 때랑 컨셉이 똑같아요. 근데 얘가 훨씬 쉬워. 삼각형 ABC를 보세요. 얘네 수업할 때 내가 이걸 정리를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쓰고 풀자. 좌표 표면에서 넓이 구하는 풀이의 순서가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림을 그려야 돼. 그래. 그려져 있죠. 통과. 두 번째는, 자, 이 문제는 지금 요거 넓이 구하는 거지? 삼각형이죠? 삼각형 네가 구해야 되는 도형에 꼭지점 있잖아. 좌표를 다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 보세요. 꼭지점이 누구야? 이거는 문제를 보면 2차 함수의 꼭지점이라고 나오는 거야. 얘랑 얘는 뭐니? x절편이죠. 자, 그럼 일단 그 식을 표준형으로 바꾸자. 바꾼 거 써줄게.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8입니다. 찾았죠? 이거 두 개는 뭐라 그랬어? x절편. x절편은 고3 때까지 어떻게 푼다? y에다가 0을 넣기 때문에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라 했잖아. 자, 그러면 여기다가 y에다 0 넣어? 물론 해도 되지만 일반형식 써있지. 그럴 때는 표준형보다는 그냥 일반형식에다가 넣는 게 편해. 왜 그런지 알겠냐? 야, 니네 여기다가 y에다가 0 넣으면 물론 풀 수는 있어요. 왜요? 야, y에다 0 넣으면 이거 넘기는 순간 내가 잔소리 한 적 있어. 이거 뭐야? 직업군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해구하기였지. 전개하면 혼난다 그러지. 기억나지? x 플러스 2는 16의 제곱근이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이 되는 거였잖아. 근데 저거 연습해야 돼. 맞는데
일반 형식이 써 있으면 그냥 선생님 취향이 좀 더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다가 0 넣어. 원래 일반 형식 있잖아. 여기다가 넣어. 그냥 2차 방정식 풀어도 된다고 내 말은. 봐봐, 똑같은 식 나와.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는 이거 나온다. 자, 두 개 왜 나왔어? x절편이 두 개니까. 마이너스 6은 어디 있겠어? 요거겠지. 2는 여기 있겠지. 자, 다시 한번 확인해봐. 우리 아까 x절편 두 개 구했을 때 어떤 개꿀팁이 있었죠? 대칭축이 무조건 어디를 지나간다 했죠? 두 숫자의 중점이라 그랬지. 중점 맞아 안 맞아? 맞지? 맞지? 이렇게 확인하면 돼. 당연히 요 사이즈는 어때? 같을 수밖에 없다고 대칭이니까. 몇 칸이야? 전체가 8칸이잖아요. 그럼 4칸씩이잖아. 딱 맞잖아 지금. 복합적으로 다 연결돼 있어 이렇게. 됐나? 많이 나와 이거 유형 푸는 게 이렇게. 자, 넓이 고색 계산합시다. 세 번째가 뭐다? 아, 이거를 내가 이 말을 안 써줬네. 세 번째가 뭐냐면 선분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변의 길이를 계산하게 돼 있어요. 좌표를 이용해서. 네 번째가 뭐냐면 네가 계산해야 되는 도형의 넓이를 계산한다. 아까 했죠? 바로 한다. 밑변의 길이 손으로 세지 말라 했어.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라 했죠. 8이죠. 높이는요. 요게 높이죠. 여기가 8이니까 8칸이잖아요 라고 세지 말라고 했어. 양 끝에 y좌표의 차를 계산하는 거야. 요 녀석의 y좌표는 8이고 요 녀석의 y좌표는 0이죠. 맞죠? 8 빼기 0 해서 8이라고 항상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2학년 때 연습 안 돼 있는 사람 이거 해야 돼. 넓이 문제는 함수 때마다 나오거든. 고등학교에서 나오거든. 32죠. 답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단위 쓰지 마. 이거 문제 좌표에 단위가 어디 있어? 그냥 숫자만 쓰면 돼. 자, 9번 유형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고 또 쉴 거야. 쉬었다가 쪽지 시험 볼게요. 자, 요게 자동 오이 설명했던 그 챕터의 내용이에요. 이 책은 유형 하나밖에 없지? 원래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되는데 책에 나온 대로만 합시다. 자, 일단 또 문제가 너무 정직한 게 기본적으로 써있는 일반 형식이 1185부터 거의 다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밖에 안 써있어. 변수가 없어. 학교 시험 문제 마이너스 기호가 막 들어가거나 위치가 막 제각각이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문제를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1188번이 그나마 일반형 문자가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좀 엉뚱하게 써있지. 그냥 이것만 이렇게, 이 문제는 이 책은 이렇게 변수를 하나 준 거야.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우리 2차 함수 계산 프린트 연습할 때 했던 거랑 비슷한 문제죠. 그치? 13번 진한 번호 13번에 있었던 유형하고 똑같죠? 자, 그럼 가볍게 한번 해볼까? 뭐가 어떻게 돼 있어요? A는 양수구나. B도 양수고 C는 음수지. 그치? 결정하는 역할 다시 한번 얘기하자. 아까 연습도 했지만 아래로 볼록이겠죠? 양수니까 음수에서 만나겠죠? 요가 2차 함수 그래프. 그 다음에 B의 역할은 축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A와 B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둘 다 부호 같이 4동 5이 맞아? 좌동이지 그러면 같을 동자 같을 동 좌동 Y축보다 왼쪽에 축이 있는 거야. 오씨 부러졌다. 축이 여기 있어. 저걸 복합적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아까 얘기했잖아. 이 세 개만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고 안 그려질 수도 있어요. 확인해봐야 돼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대칭축 Y축보다 왼쪽 아래로 볼록인데 X축 Y축하고 음수 쪽에서 만나는데 아래로 볼록이야. 자, 그러면 꼭지점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Y절편보다 위에 있으면
위로 볼록밖에 못 그려. 그래서 이 문제는 y절편보다는 꼭지점이 밑에 있어요. 그런 상태로 아래로 볼록을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림이 그려지겠지. 됐니? 자, 그럼 요것과 유사한 그림을 책에서 찾으면 돼요. 어디 있어요? 4번에 있죠. 맞지?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면 된다. 아까 풀었던 문제랑 다르게 이거는 이 세 개의 조건만으로 그림이 그려졌어. 근데 만약에 안 그려지는 문제가 있으면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쉬워서 변수가 없어요. 알겠지? 자, 아까 설명한 게 뭐였어? 일반형으로만으로 자 그래프가 명확하게 결정이 안 될 땐 그때는 표준형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문제는 그냥 개념적인 것만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변수를 아예 배제하고 나왔어. 쉬운 거야. 그러니까 쉬운 거. 순수히 뭐만 알고 풀었어? ABC의 역할만 알고 푼 거지. 그럼 어려운 문제는 표준형도 바꿔야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라센에서 하지 않았던 유형을 이걸로 오늘 연습만 하고 갈 거다. 이차함수 개념 프린트에 자, 몇 페이지예요? 13번 내용 아니 14번 내용이죠. 자, 167페이지 보시면 표준형 문제 풀 때 이미 니네가 했던 게 14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자, 앞에 우리 표준형 유형에서 했던 게 뭐였냐? 꼭지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 이차함수식을 거꾸로 추적해낼 수 있다라고 했었어. 자, 그러면 그 페이지의 2번 문제에 7번 문제 한번 찾아볼까? 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는 경우 이게 꼭지점이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는 경우 어떻게 식을 세워? 꼭지점은 표준형으로서 식 세우는 게 편리하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식을 이렇게 만듭니다. y는 원래 표준형 기본 세팅이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였죠. 근데 왜 꼭지점이 이게 나왔을까? 역추적하는 게 뭐였어? 괄호 안을 0 만드는 숫자가 -1이라는 거지.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식이 반드시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 뒤에 붙어있는 숫자가 5라는 거라고 추적할 수 있단 말이야. 했던 거야 이거. 근데 지나는 점이 왜 있느냐? 지나는 점은 방정식에 해니가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럼 대입을 하는 과정에서 뭐를 구할 수 있어요? -3을 집어넣으면 -2의 제곱. 그럼 a는 -2가 되지. 결론은 지나는 점이 추가적으로 있는 이유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추거창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식을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다 없다?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거지. 되게 쉽지. 이미 앞에서 했던 거라서 이게 14번 내용에 있는 거고. 자, 하나 적으면 넘겨보세요. 자, 48쪽이야. 바로 다음 페이지. 자, 진한 3번에 있는 건 뭔 얘기냐? 말로 써준 게 아니고 그래프로 준 거야. 야, 3번에 1번부터 쭉 봐봐. 꼭지점의 좌표 2,-1인가 찍혀있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뭘로 찍혀있어요? 잘 보면 y절편이 3인 거 보이니? 절편은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라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제들 싹 다 뭐가 주어져 있는 거야? 그래프로서 꼭지점과 지나는 점을 준 거야. 그 말은 뭐예요? 풀이가 똑같겠죠. 그래서 3번은 내가 오늘은 안 하고 4번은 하나 해보자. 4번에 2번 보세요. 얘는 차이점은 그거밖에 없어요. 얘도 잘 보면 꼭지점과 지나는 점 다 그려져 있죠. 잘 보면 다 있어요. 있는데 이건 일반형으로 나타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일단 어떻게 하느냐? 일반형으로 나타내라고 일반형 식 세우기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표준형. 그러면 이 문제는 표준형으로 식을 세운 다음에 표준형을 전개한 식이 일반형이라 그랬죠.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전개하는 계산 과정을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2번 보면 꼭지점이 이거 너무 쉽다. 야 1번 하자. 꼭지점이 -1, -4죠? 지나는 점 y절편 어떻게 돼 있죠? -1이라고 돼 있죠. 0,-1을 지나는 거야. 그럼 또 식을 세팅해 볼까요? a에 -1이 써있다는 얘기는 괄호 안을 0 만드는 숫자가 -1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식을 세워야 되고 완전제곱식 뒤에 붙어있는 숫자가 4가 되는 거지. -4가 되는 거지. 됐니? 똑같지?
근데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니까 대입을 하자. 자, 그러면 A는 3이 되죠. 똑같지? 자, 따라서 이 식이 3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한다? 전개해야 되고. 전개합시다. 요거 전개하자고. 바로 할까?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됐죠?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것밖에 없고요. 자, 다음 거. 원래 식 세우기가 4가지가 있는데 이 책은 3가지만 실려있어요. 그것만 일단 얘기할게요. 15번도 했습니다. 표준점에서. 자, 같은 유형이 있었어요. 이번에 조건이 뭐냐면 축하고 지나는 점이 2개야. 하나가 아니라 2개야. 이유만 알고 풀면 돼. 일단 대칭축은 뭐랑 연관성이 있었어? 꼭지점의 x좌표랑 세트 메뉴였죠. 그러면 축의 방정식만 주어져 있는 거는 꼭지점의 일부분을 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나의 주장은 뭐냐면 어쨌거나 꼭지점에 대한 정보니까 야, 앞에서 꼭지점이 있으면 표준형이라고 하셨잖아. 그럼 똑같이 이번에도 꼭지점이 일부분이 정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표준형을 한번 해보자.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 축의 방정식이 이거고 지나는 점이 이거. 그럼 식 세팅 어떻게 해요? y는 a에 이게 꼭지점의 x좌표이기 때문에 괄호 안을 0 만드는 숫자가 2인 거지. 근데 아까는 y좌표가 적혀 있었으나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미지수를 하나 더 쓰는 거야. 그럼 논리부터 얘기하자. 아까는 지나는 점 하나 줘서 a라는 미지수를 구했어. 이번에는 구해야 되는 미지수가 2개야. 그럼 논리상 대입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갖고는 안 돼. 반드시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할게. 요거 2개가 있는 이유는 a와 q를 계산하기 위함이에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따라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대입을 합니다. 대입합니다. 문자 2개, 식 2개니까 연립 방정식이지. 맞지? 자, 뺄까? q가 날아가죠. a는 얼마? q, 아니 q가 q는 얼마? 0인가 본데? 원래? 이렇게 되네. 자, 따라서 식 세우는 건가요? y는 자 q가 0이에요. 이거 지우면 됩니다. 따라서 식은 2의 x-2의 제곱 이렇게. 자, 따라서 뭘 경험을 했어요? 축만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꼭지점을 준 것처럼 생각하고 표준형으로 식을 세우자. 그게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자, 그 다음 거 다시 보면 넘겨보자. 자, 다 적었죠? 16번은 교과서에 없는 학교들은 있는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지금 2가지 방법 뭐였어요? 꼭지점이 있을 때나 축이 있을 때는 표준형을 쓴다고 했지. 근데 유일하게 이 책에서 봤을 때 지나는 점만 3개가 있는 경우는 근데 그 지나는 점이 꼭지점이 안 써있어. 그냥 진짜로 찐으로 지나는 점. 그런 경우는 표준형 말고 일반형으로 식을 세우는 게 편리해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지나는 점 3개 중에 하나 이상은 절편이 주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서도 y절편이 주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를 얘기해 줄게. 여기 있는 문제 보면은 잘 봐라. 2번에 걸어 1번부터 쭉 봐봐. y절편 있다? 0,3 y절편이지. 0,2 y절편이지. 0,1 y절편이지. 0,-8 그 다음 문제 0,4 그 다음 문제 0,16 다 y절편이지. 왜 y절편인지 알겠죠? x절표가 0이잖아. 이렇게 y절편이 있으면 뭐가 개이득이냐면 일반형을 쓰겠다 그랬잖아. 근데 우린 압니다. 상수항이 y절편인 걸 알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2번에 4번을 한다 쳐볼게. y절편이 0,-8이라는 좌표가 보이죠? 그러면 C값이 얼마인 거야? y절편으로서 이거인 거야. 어떤 개이득을 얻었어요? A, B, C 3개나 구해야 되는 개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C는 개념적으로 그냥 구할 수 있지.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두 식은 어떻게 하면 돼? 야, 방금 내가 2-3번에 있는 0,-8 써먹었잖아. 이거 구할 때 써먹었잖아. 그럼 그 녀석의 역할은 끝. 그 다음에 뭐 남았어? 2,4랑 3,1 남았지? 여기서부터는 아까랑 비슷해. A랑 Q를 대입하기 위해서 두 지나는 점을 대입해줘. 대입해서 A랑 Q를 연방으로 풀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랑 요거를 순차적으로 대입을 해. 이렇게 되지? 4, 2, 3 맞죠? 그러면 8은 어쨌든 날아가기 때문에 자 연립해가지고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야. 좀 정리 좀 해보자. 이거 넘기면 12가 되니까 2로 약분된다. 그러면 2a 플러스 b는 6이 되고 이거 넘기면 9가 되니까 또 3으로 약분된다. 3a 플러스 b는 3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그냥 가감법 가능하겠다. 빼면은 b 날아가는 거 보이지? 자 그럼 마이너스 a는 3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이거 12인가요? 그쵸 나왔다. 따라서 식이 어떻게 만들어져? y는 a가 마이너스 3 b가 12 c는 마이너스 8이라고 나와서 식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럼 나중에 내신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 이거랑 우리 9번 유형까지 푼 일반형 문제 있죠. 그거랑 콜라보해서 나와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다음 2차 함수가 지나는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그 그래프가 지나는 사분면을 구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유형하고 앞에서 사분면 지나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그림 그렸던 거하고 콜라보가 되는 거야. 그럼 풀이가 길지. 표준형도 바꿔야 되지. 꼭지점 찾고 뭐 절편 찾고 뭐 지나는 점 다 찾아가지고 그래프 일일이 다 그려가지고 확인해야 되니까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게 시험 문제 하나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식만 이렇게 세워졌어요. 자 보면은 하나가 더 있는데 내가 이 책은 지금 식 구하기 3가지 종류가 나와 있다 했잖아. 원래 하나가 더 있어. 그게 지금 짜투리 문제로 뒤에 조금 이제 실려 있거든요. 그게 구분점이 어디냐 물어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3, 4번에 해당합니다. 3, 4번에. 자 5번은요. 그림을 잘 보세요. 일단 미리 얘기할게요. 5번 문제 지나는 점 3개 찍혀 있는 거 보이죠? 3개 떡하니 있어요. 근데 5번에 1, 2, 3번 그림조차도 y절편은 하나씩 그려져 있지. 그럼 얘처럼 상수항이 y절편인 걸 써먹고 푸는 거야. 지금 푼 문제 그래프 버전이라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안 풀 거야.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돼. 이거 다 해봐야 돼 계산. 3번하고 4번은 다른 문제집에서는 4번째 식 구하기로 나와 있는데 가볍게만 이해하고 넘어가자. 근데 이건 원래대로 진지 빨고 얘기하면 개념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프린트에 3번, 4번 얘기하는 거야. 171쪽에 있는 거. 거기 있는 지나는 점은 특징이 뭐냐면 3번 보세요. y절편 일단 하나 있는 거 괜찮죠? 0,6 있어. 근데 특징이 뭐야? 아까는 y절편 빼고는 그냥 단순히 지나는 점이었는데 3번에 지나는 점 보니까 2,0하고 3,0이 뭐니? x절편이지. 특징이 있죠. 절편 중에 x절편이 등장.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보시면 괄호 1번에 다 뭐라고 써있어? 2,0, 5,0 보여? x절편 2개 있지. 2번도 보세요.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1,0 x절편 2개 있지. 3번하고 4번 번호는 특징이 x절편이 2개가 있어요. 플러스 나머지 점 하나가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지나는 점 3개인 것 중에서 x절편 2개 있는 거를 따로 나눠 놓은 거야. 그럼 이때는 식을 어떻게 세울까요? 라고 물어본 건데 잘 보세요. 자, 푸는 건 요거가 어디 갔어? 3번 갖다 해줄게. 3번. 3번도 보면은 y절편, x절편 2개가 있다. 그럼 이 방식대로 한번 해볼까? 이 책에는 요거대로 한번 해볼게. 자 일단 똑같이 y는 일반형으로 식 세운 다음에
아니 지나는 점 단순히 세 개면 일반형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y절편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상수항이 y절편으로서 2인 거는 괜찮지? 그럼 아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지나는 점을 순차적으로 대입을 해서 a, b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해볼래?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봐봐. 별일 없으면 풀 수 있는 거고. 대입해볼래?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식을 좀 정리해 볼까요? 아까처럼 연립이 되네. 더할까? 더하면 b가 날아가잖아. b는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자, a, b, c 구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지. 구했죠. 그럼 풀이가 다르지 않지? 똑같지? 일단 적어봐. 근데 내가 이렇게 똑같을 것 같으면은 야 뭐하러 풀어주겠냐. 한번 적어보세요. 일단 잠깐. 영어 설명해주고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으니까 그때 숙제를 좀 합시다 우리. 자, 이 책의 풀이는 어떻게 적혀있냐면 다 적었어? 다른 풀이가 뭐냐면 x절편이 두 개 있죠. 우리 절편 개념 공부하면서 얻었던 수학적 사실이죠. x절편을 계산하는 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랬지. 이차함수에서의 x절편은 결국엔 뭐였어? y에다가 0을 넣는 순간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였죠. 그럼 역추적. 니네 눈에 x절편이 이거야. 그럼 저 주황색 동그라미 친 숫자가 결국에는 출처가 뭐야? 2차 방정식의 해죠. 이게 개념적이에요. 뭐라고요? 저기 있는 마이너스 2와 1이 2차 방정식의 해야. 살짝 까먹었을 수도 있었는데 2차 방정식 풀 때 활용 단원에서 판별식 공부하고 기억나요? 판별식 단원에서 했었던 게 2차 방정식 식 세우기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2를 해를 갖고 1을 해를 갖는 2차 방정식 식을 세우려면 반드시 이거 복습이에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1차식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1차식을 반드시 인수로서 가져야 됩니다 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복습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0이 되는 1차식은 사실 되게 많아. 근데 x의 개수가 1인 걸로만 결정을 해버리면 이거밖에 없어요.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1차식은 이거밖에 없어요. 어떨 때? x의 개수가 1일 때. 근데 이거 말고 1이 아니면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뭐 있어? 이것도 있지. 얘는 이거 1 집어넣으면 0 되지. 그럼 되게 많아. 1을 집어넣었을 때 0 되는 1차식은 되게 많은데 이걸로만 결정을 하는 이유는 잘 들어라. 이거 복습이다. 니네 만약에 이게 진짜 요거를 인수로 갖는 식이었다면 2차 방정식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거죠. 전개했을 때. 괜찮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인수를 갖는 2차 방정식이었다면 이것도 전개하면 어때? 1이지. 근데 만들다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도 되지 않니? 이 집어넣으면 미안하다. 플러스구나. 잘못 썼다. 미안하다. 다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되잖아. 근데 만약에 두 번째 괄호가 이게 아니라 이거라면 이때는 2차 계수가 뭐야? 이거 2로 묶어서 앞으로 뺐어요. 그럼 이때는 최고차의 개수가 2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복습이랍니다. 이렇게 될 때나 x로서 마이너스 2 또는 1을 해를 갖는 건 똑같으나 어떤 차이점이 있어? 최고차의 개수가 1일 수도 있고 다른 숫자일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달라요. 방금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특징이 있어. 그러면 식을 세울 때 어떤 변수가 생긴 거야? 2차항의 개수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이거. 그래서 개념서에 어떻게 써있냐면
그냥 야 너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1차 항의 개수가 1인 걸로 픽스를 일단 해놓자. 그리고 여기 개수가 정확하게 2차 항의 개수가 뭔지 명확하게 모르니까 그거는 그냥 미지수를 써놔.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왜 저 A를 썼어요? 1인지 아닌지 어떤 숫자인지 모르니까. 만들 때마다 다양한 최고차항의 개수가 만들어져. 이해됐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자, 그렇게 했던 게 복습이었다고 2차 방정식 때. 근데 이 얘기를 몇 번 했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X절편의 이 숫자들은 결국에 뭐라 그랬습니까? 2차 방정식이 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지식을 끄집어낼 거야. 2차 함수의 해를 미안하다.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이 2차 함수에서 왜 벌어진다 했어요? y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생긴다고 했지. 왜 y에다가 0을 집어넣었어? 2차 함수의 x절편을 계산할 때만 그런 짓을 한다 했잖아. 역추적해보자. 너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원래 여기 y였는데 x절편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y에다가 0을 넣은 거지. 뭐하고 있어? 역추적하고 있는 거 느껴져? 역추적하고 있잖아. 식을 찾아내고 있잖아. 너 왜 이 식을 세웠을까? 능력을 왜 세웠을까? 원래 y였는데 x절편 계산하려고 저 짓을 한 거야. 그랬더니 그 2차 함수의 x절편이 뭐가 나온 거야? 이게 나온 거야. 개념적인 얘기야 이거. 원래 이거는 고등학교 때 나오거든. 여기 실려있어. 책에도 실려있어. 우리 라이트 쌤. 다음 시간에 또 할 거다. 그래서 공식화된 게 뭐냐면 따라서 x절편으로서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는 2차 함수가 있으면 식을 이제는 어떻게 세울 거냐면 이 x절편 숫자는 방정식의 해다. 2차 방정식의 해다. 즉 알파와 베타를 대입했을 때 는 0 되는 인수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누가? 2차 방정식. 최고차항의 개수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미지수를 쓰자. 근데 왜 는 0을 쓰지 않고 함수로 바꿨다? 지금 니네는 x절편, 즉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차 방정식 식 세우기랑 똑같은 식이 만들어지긴 하나 실상은 는 0을 쓰는 게 아니라 함수를 푸는 거죠. 함수. 이게 뭐라는 거예요? x절편 두 개 주어져 있을 때 식 세우기 하는 과정이다. 좀 논리적으로 얘기했는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줄이면 이거야. 이것만 봤을 때는 니네가 2차 방정식 식 세우기 했을 때 틀이랑 똑같아. 그러면 는 0이 아니라 뭘로만 바꾼 거야? 0 자리가 원래 누가 있어야 돼? y가 있어야 되는 거지. 왜? 절편 계산할 때 y에다 0을 집어넣었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 세우기에서 는 0 빼고는 식이 똑같아. 앞에 찾아봐 있어 니네 2차 방정식. 그래서 이 풀이를 해도 이 답이 나온다라는 게 여기 써 있는 거야. 근데 굳이 하지 않아도 답은 나왔죠?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걸 체험만 하고 오늘 끝낼게. 잘 봐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 2하고 1을 해를 갖는 애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 1 대입하면 0. 그럼 A는 어떻게 구해요? 그 문제 보면 지나는 점이 하나 있잖아. 이걸 넣는 거야. 0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2A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 결국 이 풀이를 했을 때에는 잘 들으세요. x절편을 제외한 나머지 점은 최고차항의 개수를 구하기 위한 존재가 되지. 해보니까 느낀 거지.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자, A-1이잖아. 최고차항의 개수 아까 마이너스 1 나왔죠? 자, 따라서 A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가지고 전개하면 이 답이 나와요. 똑같은 답. 니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싫을 거야. 아니 그냥 지나는 점 3개 있을 때 일반적으로 하면 답 나오는데. 근데 이거를 같이 나오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겠어? 개념적인 것 때문에 그렇지. 왜 2차 방정식 식 세우기를 그대로 갖다 쓰고 있나? 이게 중요한 거야. 개념상. 이거는 계산적인 거잖아. 대입밖에 더해요? 아 연립했잖아. 내가 함수 못하는 인간들의 전형적인 종특이 뭐라 했어?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뜻에서 설명을 한 거고 알아야 돼 원래. 4개의 식 세우기 공부했습니다. 꼭지점 주어져 있을 때, 축이 주어져 있을 때, 그냥 지나는 점 3개 주어져 있을 때, x절편 2개가 주어져 있을 때 4가지 했어요. 4가지. 개념적으로만 보면은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알겠어요? 조금 어렵죠?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해주긴 할 테지만 어찌하여 x 2차 방정식 식 세우기를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지
결국은 x절표는 방정식의 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개념적으로 중요합니다. 알아놔야 됩니다.